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800년 전 20인의 왕이 기생하고 있는 악마들, 그리고 샹크스도 이길 수 없는 오로성의 진짜 강함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110화에서는 드디어 오로성의 괴물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들이 변한 괴물의 이름도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악마 열매 이름과 함께 나온 게 아닌 단지 괴물의 이름만 나왔다는 거죠. 저는 현재 이들의 힘이 악마의 열매가 아닌 악마 그 자체의 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영상 진행을 위해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들의 소환 문양이 실제 악마의 문양과 같다는 점. 무기력 섬에서 사람들이 흑마술로 악마를 소환한다고 하였는데 그 소환 문양이 오로성의 문양과 같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오로성은 지옥에서 온 악마의 확률이 매우 크죠. 결정적으로 사보는 오로성을 보고 지옥이 다름없다는 듯이 말한 만큼 이는 오로성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떡밥을 남겨준 것 같기도 하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더 나아가 베가펑크는 세턴의 능력에 영향을 받자 말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면 악마의 열매의 힘. 베가펑크는 세턴의 비정상적인 힘이 과학 아니라면 악마의 열매의 힘이라고 단언하지만 오히려 너무 단언하는 만큼 이 두 가지가 모두 아닌 것처럼 들리죠. 즉, 오로성은 악마 그 자체일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실예로 오로성은 나이가 들지 않고 있습니다. 38년 전 구마가 세턴을 만났을 때도 세턴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 오로성들이 나이가 들지 않은 인간이 아닌 악마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자들은 왜 악마인 오로성이 지옥에서 왔냐고 질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영상에서 설명했으나 진행을 위해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공백의 100년은 20인의 왕들과 고대왕국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고대왕국은 800년 전에도 에게드급의 과학력을 가졌다고 하며 이들의 주민은 루나리아족으로 추정됩니다. 즉 20인의 왕들이 고대왕국을 이기기 위해 지옥에서 악마들을 소환했고 악마들이 8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최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가설은 악마의 기생 가설입니다. 최근 오로성의 이름이 공개되었는데 이들 중에 주목할 만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에단바로 v 나스주로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주목한 이유는 나스주로의 이름은 와노쿠니식 이름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2주 후 있을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와노쿠니 주민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와노쿠니 주민처럼 보이기 위해 이름도 가명을 썼죠. 루피타로, 조로주로, 상구로, 프라노스케 등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조로주로입니다. 에단바론 v 나스주로는 조로주로와 같은 와노쿠니식의 이름입니다. 더 나아가 나스주로의 옷은 와노쿠니에서 입는 옷으로 보이며 나스주로가 들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초대 기철의 후대 작품 2대 기철과 3대 기철이 와노쿠니 가문에서 만든 걸로 밝혀진 만큼 나스주로가 들고 있는 초대 기철 역시 와노쿠니 가문에서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즉, 나스주로는 와노쿠니 출신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나스주로는 누가 봐도 와노쿠니 출신인데 떡밥으로만 보면 지옥에서 온 악마로 추정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1086화입니다. 1086화 속 사보가 마리조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반코프는 말합니다. 사보, 너 조금 전 임이라고 했었지. 엉뚱한 얘기겠지만 800년 전 이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의 네로나 가문 임성이라는 왕이 있었어.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임 역시 800년 전 있었던 실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20인의 왕은 고대 왕국을 이기기 위해 악마를 소환했지만 악마가 800년 전 20인의 왕인 오로성과 임의 몸으로 들어가 기생 중이다. 즉, 오로성과 임의 현재 모습은 800년 전 20인의 왕 중 6명의 모습이며 오로성이 괴물로 변했을 때의 모습은 20인의 왕들 몸에 기생하고 있는 악마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가설에 힘을 주는 근거는 이들은 하계로 내려오지 않으며 자신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유는 이들이 800년 동안 늙지 않은 걸 보여줘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즉, 니코 로빈이 찾고 싶어하는 역사의 진실과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세계의 진실 중 일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들은 인간계의 존재들조차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페탈리 릴리는 네로나 임성을 비롯한 다른 19명의 왕들과 함께 공백의 100년의 종지부를 짓고 세계 정부를 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20명 중 유일하게 세계 귀족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알라바스타로 돌아갔지만 릴리는 알라바스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즉 릴리는 19인의 왕에게 공격당하며 알라바스타로 돌아오지 못한 걸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담으로 아마존 릴리에 사는 여인들의 이름은 꽃 이름인데 릴리의 이름은 꽃 이름 백합이라는 점, 세계정부의 해군본부와 여인섬의 외형이 같다는 점으로 보아 릴리는 세계정부 설립 단계에서 해군본부 전신을 만들었지만 세계정부를 떠났고 이후 세계정부의 암살 시도로부터 살아남아 여인섬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저는 릴리가 세계정부를 떠난 이유가 유일하게 오로성과 이모가 악마인 걸 눈치챘기 때문 아니었을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오로성의 사왕급의 강함입니다. 저는 세턴이 에그에 들어올 당시 세턴이 사왕급 이상의 강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루피가 세턴에게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다만 루피가 세턴 혼자에게는 패배는 안 할 걸로 보이는 만큼 이 가설은 틀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로성은 파시피스타 절반을 일격에 제압한 걸로 보아 이들은 사왕급 이상의 강함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이에 이야기할 겁니다. 오로성이 사왕급 이상의 강자들이면 전 세계에 있는 해적을 정리하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 분명한 건 오로성은 3대 세력의 균형에 세계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해적들이 존재하도록 하며 3대 세력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들은 해적을 필요악으로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로성은 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계의 대표적인 균형 3대 세력은 해군본부를 기준으로 세력이 엇비슷한 사왕과 칠무회가 만들어내는 바다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세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로성이 이 균형을 유지하게 하려고 한 이유는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 만약 사왕이나 해적들이 없고 해군들만 있다면 해군에서는 처용인의 차별과 억압적인 행동에 문제를 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며 오로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다시 말해 이 균형을 통해 사왕이나 해군본부 칠무에는 오로성, 이무의 정체나 천룡인의 문제보다 자신들의 세력 싸움의 중요성을 가지며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설대로 오로성이 사왕급 이상의 강자라면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샹크스입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과 비슷합니다. 다만 실루엣과 달랐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만큼 샹크스는 신의 기사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샹크스는 선역이지만 오로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건 역시 분명합니다. 즉 조이브를 만들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고 선역인 것처럼 보이는 샹크스가 오로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이유는 샹크스는 오로성과 이무와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대 병기로 이무와 오로성을 지옥에 보낼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